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3대 지수가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사상 최고치에 올랐는데요. 결국에는 이유는 금리 인하가 뚜렷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분기에 들썩이면서 연준마저 이 물가 지표에 상당한 무게감을 두고 계속 주시를 해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4월에서는 한숨 돌리는 모습 속에서 시장은 성장주들의 환경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까지 간밤에 모두 안정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이를 잘 반영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여전히 종목별 실적도 중요해진 가운데 소외주 랠리가 펼쳐졌던 국내 시장 분위기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이번 주 후반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점에서의 전략 모닝쇼에서 함께 챙겨가시죠.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물가지표 두 가지가 발표됐는데요. 첫 번째가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이틀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달 기준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3년 만에 최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 때문에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미국 노동부는 4월 근원 CPI부터 이 전년 동기 대비 3.6%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3.6%였기 때문에 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고요.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했을 때는 3.8%, 근원 CPI는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화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2021년 4월 이후 3년 만에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주목했는데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전망치였던 0.4% 정도를 살짝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에 대한 가격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CPI 중에서의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3% 올랐고요. 전년 대비로는 3.4%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거나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거비와 휘발유의 가격 상승이 이번에 CPI 상승분의 70%를 차지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 같은 서비스 부문도 4월의 CPI 부문에서는 꽤나 큰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난달 CPI 상승세가 둔화되고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했다는 점에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약간씩 올라왔던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상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꺾이기도 했었는데 현재 패드워치에 따르면 그래도 9월 금리 인하에 돌입할 가능성이 70%까지 올라왔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PPI 지표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4월 PPI 전월 대비 0.5% 상승이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인 0.3%를 웃도는 수준이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함께 올라가게 되면서 일단은 월가의 예상치와 관련해서는 일단 부합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전월 대비 0.2% 상승이었는데 0.4% 상승으로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되면서 약간의 이런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좋지 않은 투심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전에도 뉴욕 증시 한 번 더 상승했고요. 간밤에도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또 받쳐주게 되면서 이틀간 상승세를 거쳤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연준이 기다렸던 물가지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연준의 반응도 살펴보셔야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월 의장 발언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올해 들어 예상 수준을 웃돌게 나타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한번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네덜란드 외국은행 연합회 초청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말에 낮았던 수준으로 다시 한번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첫 3개월간의 지표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확신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봤는데요. 파월 의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그래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2%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봤고요. 노동시장이 강하긴 하겠지만 초과 수요가 균형을 잡아가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4월의 PPI에 대해서는 혼재됐다고 부르겠다면서 일단은 단정적인 평가를 유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와 관련해서 연준들의 반응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미중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관세 관련 소식입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도 화요일 마감 전에 상당히 바이든 정부가 발표할 이 관세와 관련해서 큰 주목을 했었는데요. 결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무역 대표부에 관세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이번에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 규모였는데요. 예상이 됐던 대로 이 중국 내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25%에서 100%까지,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는 7.5%에서 25%까지,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는 7.5%에서 25%, 배터리 부품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그리고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는 25% 새롭게 부과가 되기도 하고요. 이 밖에도 다른 핵심 광물은 0%에서 25%까지 굉장히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배터리나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자 중국 측에서는 크나크게 반발을 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에도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일반한 일방적인 부가관세에 반대했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서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이 중국 상무부 역시나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을 제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루평이 대변인도 이 주미 중국 대사관인데요.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 때문에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가가 안정되기는 했지만 미중 갈등 리스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소식까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도 들어보겠습니다. 임자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